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그때 그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건 하지 않은 말이 아니라 한 말 때문이더라고요. 특히 자랑 얘기요. 나는 말이야 하고 시작한 그 한마디가 소중한 인연을 망치고 가까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아들 얘기, 집 얘기, 옛날 얘기 처음엔 들어줬죠. 그런데 점점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지더라니까요. 결국 연락도 뜸해지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구나. 무덤까지라고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어떤 말들은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한순간의 자랑이 평생 쌓아온 관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여러분도 더 이상 괜한 자랑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부터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배경. 이야기 자랑입니다. 나는 어디 출신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뭘 하셨고, 우리 집이 어떤 동네에 있었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대방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위축되시고, 어떤 분은 불편해하시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자랑하려고 한 말인데, 듣는 분은 자기와 비교하게 되는구나. 나는 그런 집안 출신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제 친구 김 씨가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나는 말이야,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랬구나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니까요. 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뭔가 작아지는 느낌? 그래서 점점 그 친구와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구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도 지금은 훌륭하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아는 박 할아버지가 계세요. 정말 어려운 집에서 자라셨대요. 보릿고개도 겪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식들 다 훌륭하게 키우시고 손자들한테도 존경받고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분은 절대 출신 얘기 안 하세요. 대신 지금이 행복하다고 하시죠. 그런 말씀이 듣는 사람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계속 옛날 얘기만 해요. 우리 집은 원래 땅이 많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도 지금은 별로 특별할 게 없으니까 과거를 자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오히려 현재의 모습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봅니다. 지금 나와 대화할 때 어떤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신 얘기 안 해요. 대신 요즘 뭘 하며 지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상대방도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더 조심해야 해요. 젊은 분들은
어르신이 그런 집안 출신이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보다는 지금의 모습으로 승부하는 게 좋아요.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이런 걸 하며 보람을 느껴요. 이런 말이 훨씬 매력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출신이 궁금한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한가요? 당연히 지금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거 자랑보다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걸 하며 살고 있어요. 요즘 이런 게 재미있어요. 이런 말이 훨씬 좋습니다. 배경 자랑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한번 그런 이미지가 박히면 바꾸기 어려워요. 아, 저 사람은 맨날 옛날 자랑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끝이거든요. 저도 요즘은 처음 만나는 분들께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런저런 걸 하며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훨씬 편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누군가 만나시면 출신 얘기 대신 지금 얘기를 해보세요. 요즘 뭘 하며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서로 편해지고 진짜 가까워질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예요.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게 훨씬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부나 배우자 자랑입니다. 우리 남편은 말이야. 우리 아내는 정말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뭘 잘한다. 남편이 어떻게 멋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듣는 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자랑할 때 상대방은 자기 배우자와 비교하게 되는구나. 우리 남편은 그렇지 못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제 친구 이씨 부인이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남편 자랑만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나한테 꽃도 자주 사다 주고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아, 부러워라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니까요.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안 하는데 뭔가 우리 집이 부족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점점 그 친구 만나기가 싫어졌어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니까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행복한 부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각자 다른 방식으로 행복한 거구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똑같은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부부는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부부는 조용하고, 어떤 부부는 자주 여행하고, 어떤 부부는 집에서 편히 지내고,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자꾸 비교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박씨 할머니가 계세요. 정말 좋은 분인데 남편 자랑을 절대 안 하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아요. 서로 잔소리 안 하고요. 그런 말이 듣기 훨씬 좋더라고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배울 점이 있구나 싶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 계속 배우자 자랑만 해요. 우리 남편은 젊을 때 잘생겼었는데 우리 아내는 요리 솜씨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요.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 정작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진짜 행복한 부부들은 자랑을 잘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사람들은 말로 하는 자랑보다 실제 모습을 봅니다. 두 분이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어떻게 배려하시는지 그런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자 자랑 안 해요. 대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라고 말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더 조심해야 해요. 누구나 결혼 생활에서 힘든 일 겪잖아요. 아픈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그런데 자꾸 남의 부부 자랑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보다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게 좋아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죠. 그래도 함께 늙어가니까 고마워요. 이런 말이 훨씬 위로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만날 때 그 사람 배우자가 얼마나 좋은지 듣고 싶은가요? 아니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가요? 당연히 마음을 나누고 싶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배우자 자랑보다 진솔한 대화를 해보세요. 우리도 가끔 다투지만 금세 풀어져요. 나이 들어서 더 고마운 것 같아요. 이런 말이 훨씬 좋습니다. 배우자 자랑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한번 그런 이미지가 박히면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해요. 아, 저 사람은 맨날 남편 자랑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끝이거든요. 저도 요즘은 처음 만나는 분들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부부예요. 별일 없이 조용히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훨씬 편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누군가 만나시면 배우자 자랑 대신 서로의 마음을 나눠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서로 편해지고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부부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재능 자랑입니다. 나는 노래를 잘해. 나는 운동을 잘해. 나는 공부를 잘했어.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 탁구를 좀 쳤는데 그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듣는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한다고 할 때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는구나.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제 친구 최 씨가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노래 자랑만 하더라고요. 나는 젊을 때 성악을 배웠어. 고음도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아, 대단하다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니까요.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뭔가 위축되는 느낌? 그래서 노래방에 같이 가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 친구는 계속 자기 실력 뽐내고 나는 부담스럽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재능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함께 나눠야 의미가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혼자 부르면 뭐가 재미있겠어요? 함께 부르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때 진짜 좋은 거잖아요. 제가 아는 김 할아버지가 계세요. 하모니카를 정말 잘 부세요. 그런데 절대 자랑 안 하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다들 즐거워하고 함께 노래하고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 계속 자기 실력만 자랑해요. 나는 젊을 때 바둑을 잘 뒀어. 나는 글씨를 잘 써. 이런 식으로요.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혼자만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요. 그런데 진짜 재능,
있는 분들은 달라요. 자기가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즐기려고 하죠. 사람들은 재능 자체보다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는지를 봅니다. 혼자만 잘한다고 자랑하는지 아니면 함께 나누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재능 자랑 안 해요. 대신 같이 해보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상대방도 편하게 참여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더 조심해야 해요. 젊은 분들은 어르신이 그런 걸 잘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보다는 함께하는 자세가 좋아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이런 말이 훨씬 매력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만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듣고 싶은가요? 아니면 함께 뭔가 해보고 싶은가요? 당연히 함께 하고 싶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능 자랑보다 나눔에 집중해 보세요. 이런 걸 좋아하시나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말이 훨씬 좋습니다. 재능 자랑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한번 그런 이미지가 박히면 사람들이 위축돼요. 저 사람은 맨날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끝이거든요. 저도 요즘은 처음 만나는 분들께 이렇게 말해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요.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훨씬 편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누군가 만나시면 재능 자랑 대신 함께 할 걸 찾아보세요. 이런 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서로 편해지고 진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진짜 재능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빛이 나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이미 다 안다가 아니라 아직 배울 게 많다는 마음이 훨씬 멋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매일이 즐거워질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오래된 인내나 고생 자랑입니다. 나는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몰라.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듣는 분들이 지겨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고생담은 듣는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구나. 또 그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제 친구 장 씨가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옛날 고생 얘기만 하더라고요.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참 고생하셨네요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무거워지더라니까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 듣는 게 지겨워지고 그래서 점점 그 친구 만나기가 싫어졌어요. 만나면 또 고생담 들어야 하니까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고생은 자랑이 아니구나. 그 고생에서 뭘 배웠느냐가 중요하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6.25도 겪고 보릿고개도 겪고 그런데 그걸 자꾸 얘기하면 뭐가 좋겠어요? 제가 아는 이 할머니가 계세요. 정말 어렵게 사셨는데 고생 얘기는 절대 안 하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덕분에 강해졌어요. 그런 말이 듣기 훨씬 좋더라고요. 무겁지도 않고 오히려 배울 점이 있구나 싶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
계속 고생 얘기만 해요. 나는 맨발로 학교 다녔어. 나는 하루 종일 일만 했어. 이런 식으로요.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 보이고 그때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진짜 멋진 분들은 달라요.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지금을 당당하게 살아가죠. 사람들은 고생담 자체보다 그 고생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듣고 싶어 해요.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뭘 배웠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고생 자랑 안 해요. 대신 그때 덕분에 이런 걸 배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더 조심해야 해요.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몰라. 이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시대가 다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보다는 격려하는 말이 좋아요. 요즘도 나름대로 어렵겠네요. 각자 다른 어려움이 있죠. 이런 말이 훨씬 따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만날 때 그 사람의 고생담을 듣고 싶은가요? 아니면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싶은가요? 당연히 지혜로운 조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생 자랑보다 배운 점을 나눠보세요.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봐요. 이런 마음으로 버텨봐요. 이런 말이 훨씬 좋습니다. 고생 자랑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한번 그런 이미지가 박히면 사람들이 피해요. 아, 저 사람은 맨날 옛날 고생 얘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끝이거든요. 저도 요즘은 처음 만나는 분들께 이렇게 말해요.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훨씬 편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누군가 만나시면 고생담 대신 지혜를 나눠보세요. 이런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 보시고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서로 편해지고 진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과거의 고생은 자랑할 게 아니라 지혜로 바꿀 거예요. 그 지혜를 나누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세요. 그런 모습이 젊은 분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는 인맥 자랑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우리 아는 사람이 시장이야.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회사 다닐 때 알게 된 사람들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듣는 분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남의 이름을 빌려서 자랑하는 거구나.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건데 제 친구 정 씨가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아는 사람 자랑만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김 과장이 있어. 그 사람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아, 그런 분을 아시는구나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점점 그 친구와 이야기하기가 싫어졌어요. 만날 때마다 남 얘기만 하니까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름 없어도 진짜 좋은 사람들.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사람 안다고 해서 내가 유명해지나요? 그 사람이 나를 대신 살아주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박 할아버지가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을 아시는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행복해요. 그런 말이 듣기 훨씬 좋더라고요. 자랑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 계속 아는 사람 자랑만 해요.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 있어. 내가 아는 의사가 있어. 이런 식으로요.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혼자서는 별로 특별할 게 없으니까 남의 이름을 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초라해 보여요. 진짜 멋진 분들은 달라요. 자기 자체로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남의 이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누굴 아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인맥 자랑 안 해요. 대신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더 조심해야 해요. 젊은 분들은 어르신이 그런 분을 아시는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마음속으로는 뭘 자랑하려는 거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보다는 겸손한 모습이 좋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좋은 분들 덕분에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이 훨씬 매력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만날 때 그 사람이 누굴 아는지 궁금한가요?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떤지 궁금한가요? 당연히 그 사람 자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맥 자랑보다 내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말이 훨씬 좋습니다. 인맥 자랑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한번 그런 이미지가 박히면 사람들이 가벼워 봐요. 저 사람은 남의 이름으로만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끝이거든요. 저도 요즘은 처음 만나는 분들께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특별한 건 없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훨씬 편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누군가 만나시면 인맥 자랑 대신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해 보시고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서로 편해지고 진짜 깊은 인연을 만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인연은 이름값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져요. 내 이름 자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훨씬 값진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유명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는 그분들이 진짜 보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더 많은 좋은 인연들이 찾아올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배경 자랑, 배우자 자랑, 재능 자랑, 고생 자랑, 인맥 자랑 이 5가지만 조용히 지켜도 인생이 훨씬 평온해질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젊을 때는 몰랐거든요. 자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내 좋은 점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은 자랑하는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겸손한 일을 오래오래 존경한다는 거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자랑 많이 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조용하고 따뜻한 분들인가요? 당연히 후자죠.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편해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비교당하는 느낌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랑보다는 감사를, 과시보다는 나눔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함께해요.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좋아. 이런 말보다 훨씬 아름답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만나는 분들께 자랑 대신 관심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가 재미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될 거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진짜 좋은 사람들이 곁에 남아 있을 거예요.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 때문에 가까워진 분들이요. 그런 인연들이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관계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런 따뜻한 인연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랑할 것 없어도 행복하고 특별할 것 없어도 사랑받는 그런 삶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